자, 오늘 이제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고요. 5개의 소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고사는 이제 첫 번째 소단원까지만 하기로 했죠. 기간이 좀 짧아서. 첫 번째 소단원이 전기에너지의 생산입니다. 이거는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 전자기유도 법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과학실로 오면 되겠습니다. 전자기유도 실험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발전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 생산 방식, 원자력, 화력, 수력 이런 것들의 간단한 원리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맞춰지게 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단원 하나지만 내용이 조금 많은 부분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를 보면 전자기유도 실험 결과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인데 우선 이론을 먼저 하고 실험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비상교과서 88에서 9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EBS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공교육으로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틀어주도록 할게요. 시끄럽게 나오려는가 모르겠어요. 소리 되게 크게 돼 있나? (1820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물리학 교수 웨르스테드는 우연한 실험 과정에서 전류에 의해 자침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실험은 그동안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어 오던 전기와 자기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또한 프랑스 물리학자 앙페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수학적으로 전개하였다. 1831년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는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았다. 전류가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패러데이는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 코일 근처에 있던 자석을 움직여 처음으로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그리고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같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력선 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속력이 빠를수록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하고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오늘 할 내용을 다 했네요. 마칩시다. 자, 여러분은 마치고 나는 계속 하도록 할게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리학원에서는 10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다행히 수식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지 언제 작게 흐르는지 요건 알아야 되고 유도 전류의 방향 구하는 거 정도까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크기보다는 방향을 구하는 게 여러분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자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텐데요. 이 자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자속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속을 알아야지 전자기 유도 법칙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약간 심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력 선소 줄이면 자기선소, 더 줄이면 자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꽃다발 할 때 다발. 그래서 이거는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자기력선 다발인지는 요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써보도록 할게요. 요게 자속을 기호로 표시했을 때 기호로 대문자 파입니다. 디어스로 요렇게 씁니다. 동그라미하고 슉슉슉, 이게 자속이고요. 요건 자기장 곱하기 면적입니다. 예, 써놓고 설명할게요. 차근차근. 요 물리 파트에 3개의 은행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은행 BS. 1학기 때 새마을금고 나온 적인데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MG 새마을금고. 오늘 뭔가 험난해 보이네요.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데 잘못 끼어진 것 같습니다. KB 국민은행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해야 되겠네요. 볼주만 상수가 KB거든요. 생략한다 해놓고 또 말해버렸네. 부산은행 여기 자속인데요. 단위는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웨버인데 크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 자기장 중에서도 이 수직 성분이어서 뭐의 수직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요 수직이라는 표시를 여기다 좀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욕 있죠, 욕. 그래서 자속은 B바큐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걸 좋아하구나. 요 오른쪽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 도선고리 내에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형 도선고리인데 약간 대각선 위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 수직으로, 이때 수직이라는 것은 요 도선고리가 이루는 면의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으로 자기장이 통과할 때 이때 자속은 이 수직으로 통과하니까요, 그냥 요 자기장 크기를 그대로 곱해주고 요 면적에 곱해주는 겁니다. 이 면적은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고리 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때 BS 하면은 자속이 됩니다. 근데 이 자속이 왜 자기력선 다발이라고 하는 용어로부터 나왔냐면, 요거를 제가 형상화해서 위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형 고리가 있고요. 도선고리가 되겠죠.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자기력선이 막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 요게 그 자기력선을 이렇게 다발로 묶어놓은 듯한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의미의 용어를 쓰고요. 요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요거하고 비슷한 모양의 기호를 찾아보니까 요 고리에 자기장이 통과하는 모습, 요게 있어서 요 모양을 따서 그 그리스 문자로 대문자 파이를 자속의 기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공식적으로 뭐 그렇다라고 어디 책에 써져 있는 걸 본 적은 없고요. 제 추측인데 합리적 추측으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도 쉬워요. 요 도선고리의 면적에다가 통과하는 자기장을 곱하는 게 자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변하면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고리에. 신기한 일이죠. 여기에 뭐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얘가 변하거나 얘가 변하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지거나 자기장이 약해지거나, 혹은 요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장에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거나 아니면 고리가 회전해가지고 요 자기장 중에서 고리를 통과하는 수직 방향의 성분이 바뀌거나 뭐 이러면 이 고리에 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게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쓴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코일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요게 통합화학 수준에서 말하는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비바큐가 되겠죠. 수직선분 비수직, 요게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이때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뭐 유도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류와 다른 게 아닙니다. 도선의 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 전기장에 의해서 도선 고리 내의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흐르게 되면 전류가 되는 겁니다. 뭐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밑에 문장 똑같은 말이에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때, 이 말은 결국에 자기력선이 얼마나 밀도 있게 있느냐가 자기장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통합과학 수준에서 얘기하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요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이 변한다기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는 자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자,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다음 시간에 그 발전기를 설명할 때에는 그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밀한 정의가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설명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냥 그 상황에서 전류가 흐른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세기가 어떨 때 센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게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거는 원칙은 그겁니다. 그럼 자연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최대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성이죠. 속도를 잘 안 변화하려고 하죠. 힘을 가해야지 속도가 변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 구하는 방법은요. 자기장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자기장의 변화, 원래 있던 자기장이 수직 성분이죠.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뭔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속이 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요 자속이 변한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하고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이 있어요. 원래 자기장 방향이라는 것은 대체로는 그 도선고리하고 자석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할 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얘가 이거거든요. 코일하고 자석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얘가. 그럼 여기서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속이 증가할 때는 원래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하고 여기에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유도 전류가 흐르면 유도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깁니다.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때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변화를 상쇄시켜줘요.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덜 증가하게끔 상쇄시켜주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장이 증가하는데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겨버리면 좀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을 조금 덜 증가하게끔 이렇게 상쇄시켜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유도 전류가 너무 세게 흘러가지고 그럼 얘가 얘보다 더 세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얘보다는 얘가 약해요. 약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얘가 증가하는 것을 얘가 최대한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요걸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는 변화를 최대한 상쇄시켜야 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줄어드는 것을 얘가 조금 보정해 주겠죠. 보전해 가지고 좀 덜 줄어들게끔, 줄어드는 폭이 작게끔 만들어 줍니다.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다행히도 통합과학에서는 이 예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요거 말고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 출제된 것 중에서. 일단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여기 코일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감긴 방향은 이거 그림 보면 대략 알겠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검유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전류계인데 전류계보다는 좀 더 더 세밀하게 약한 전류를 측정해주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 G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게 왜 G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이 검류계를 줄여가지고 G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건 농담입니다.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이건 안 헷갈리나? 검류계 해서 G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원 장치 아니에요.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석이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전원 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방향. 이거 하기 앞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이용해 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전류주의 자기장 방향 구하는 방법 배운 적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 방향이에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요, 그 자기력선 본 적 있죠? 그것도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기력선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내부에도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석 바깥쪽으로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부에서는 거꾸로 S극에서 N극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기억할 거는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N극에서는 이 방향 나오는 방향,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고 요 일직선상의 자기장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이 경우 다 아랫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석과 가까운 쪽이 자기장이 세고요. 자석과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그럼 자 보십시오. 요 코일하고 자석이 가까워지면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근데 이 코일의 단면적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산은행 BS 중에서 S는 안 변하는데 B가 커집니다. B가 커지니까 파이 자속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랫 방향이죠.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를 이 방향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니까. 그러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I라고 쓸게요, 전류를. 자, 요게 그 정석대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약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약간 야매로 구하는 방법. 그걸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럼 N극이 이게 자석이 다가오면요, 그 변화를 싫어해서 자석을 밀어내려고 하고요. 자석이 멀어지면은 자석을 당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석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밀어내겠죠. 이때 요령은요, N극 쪽을 향해서 엄지를 향하면 돼요. 엄지가 N극 쪽을 향하게. 외우는 방법 넘버 1 N이죠. 엄지가 N극 쪽을 향하게 하면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자석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봐봐,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위쪽 방향 맞습니까? 그리고 요 엄지 쪽이 N극이고 그 반대쪽이 S극이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다 이렇게 위쪽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요 방향이 됩니다. 좀 헷갈리죠? 예. 근데 이거 한 번만 딱 규칙을 잘 파악해 두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말한 방법이 여러분이 더 쓰기가 편할 겁니다. 근데 둘 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멀리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멀리할 때 얘기하기 전에 요 가까이 할 때요, 지금은 코일을 가만히 놔두고 자석을 가까이 했잖아요.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자석은 가만히 놔두고요, 코일을 가까이 해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요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자석을 여기 있다가 자석을 여기 놔뒀다가 옆으로 요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래도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험할 때 다 해보세요.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해보고, 자석은 가만 놔두고 코일을 이렇게 가까이 해보고, 이번에 자석을 여기 멀리 뒀다가 이렇게 옆으로 한번 가져가다 보고, 그럴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다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멀리 할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 방향이죠.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그러면 이 자석이 코일 쪽에 만드는 자기장도 역시 아랫 방향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멀어졌어요. 멀어지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죠. 그러면 자석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석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번에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요게 정석대로 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은 얘가 멀어지니까, 멀어지면 당겨야 되죠. 그래서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 이 되게끔. 그러면 이제 N극 쪽을 엄지를 향하면 됩니다. N극 쪽을 엄지를 향하면 이게 그럼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쭉 이어지니까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멀어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이 상태에서 자석이 이렇게 멀어져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 방향 구하는 거 규칙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누르면 안 됩니다. 요걸 눌러야 돼요. 자, 유도 전류 크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왜? 없어? 미안. 괜찮아요.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으니까. 자, 유도 전류의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왠지 셀 것 같으면 세게 흐르고요, 약할 것 같으면 약하게 흐릅니다. 진짜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변화에 비례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역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 변화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자기장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크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언제 유도 전류가 더 세냐? 자, 센 자석, 약한 자석, 언제 더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를 것 같아요? 센 자석. 예, 센 자석을 이용하면 유도 전류가 더 셉니다. 근데요, 이거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센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더 세니까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사실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고, 센 자석하고 약한 자석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자석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잖아요. 둘 다 약해지는데, 그 약해지는 변화의 폭이 센 자석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약해진다고 하니까 그 차이가 큽니다. 위치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센 자석으로 했을 때가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해서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 자체가 세서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는 게 아니고, 센 자석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크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센 자석을 이용할 때가 유도 전류가 더 셉니다. 여러분은 실험할 때 막대 자석하고 네오디듐 자석을 쓰는데 네오디듐 자석이 센 자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은 똑같은 속도로 했을 때입니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속도를 비교해보면 자석을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움직였을 때 당연히 유도 전류가 크게 흐릅니다. 이것도 해보십시오. 빠르게 움직였을 때 하고 천천히 움직였을 때 하고 유도 전류가 언제 더 센지 실험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실험을 통해 해볼 수는 없는데요, 해볼 수는 있지만 해볼 수는 없어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데요, 가문수를 다르게 준비하진 않았거든요. 가문수가 다른 코일을 준비하진 않아서 이거는 실험을 해보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가문수가 많으면은 코일 한 개일 때보다, 그냥 도송고리가 한 개일 때보다 두 개일 때 각각의 도송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그걸 이으면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수가 두 개면은 유도 전류도 두 배로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 크기는 안 어렵죠. 왠지 셀 것 같을 때 셀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요게 다음 시간에 할 실험입니다. 이때 금유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느냐면은 요 가운데 있을 때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방향을 이제 뜻하게 되겠고요. 근데 방향이 뭐 실제로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판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레노이드 코일의 그 감긴 방향이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일 때 방향이 바뀌는지, 어떤 상황일 때끼리 방향이 같은지 그거를 판별하고, 여기 꺾이는 각도가 당연히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다라는 것으로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리하는 영상 하나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EBS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받은 겁니다.
이거 잠깐 오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멀어지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감소하면 자기력선과 반대 방향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거 EBS도 틀리는구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반도 얘기해줘야 되겠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볼게요.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에요. 일정한 속력으로 가져가는 거 아무도 못할걸요? 자석이 전피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순간에 눈금 딱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다음 하는 실험이 이렇게 어려운 실험입니다. 그 결과가 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험 결과, 나의 결과. 근데 다를 보니까 가에서 기읍과 같은 조치를 한 후 나를 반복했더니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류의 방향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둘 다 마이너스 쪽으로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움직인 각도가 더 작아졌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크기만 작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이 되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기어 자석의 속력만 감소시키면 유도 전류의 크기만 감소하겠습니까? 네, 맞죠. 자석의 극만 반대로 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코일의 가문수만 2배로 바꾸면 유도 전류의 크기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물게 고3 모의평가를 들고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실험 과정은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한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한다. 그래서 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나에서보다 빠른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서 다를 반복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S극으로 아래로 하고 하면 극을 바꿨죠. 방향을. 그리고 가까이 가져가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극만 바꾸고 가까이 가져가는 건 그대로죠.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네,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근데 나에서보다 빠른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세기는 증가하겠죠. 커집니다. 세기는 커진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면서 세기가 증가해서 바늘이 움직인 각도가 더 큰 거는 5번이 되겠죠.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뀐 시간표로 과학실로 오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